잘 감상하셨습니까? 네. 이게 옛날 얘기인데 이게 바로 효제 논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의 일생인데 아랫사람의 일생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효제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내가 유교를 아주 나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유교의 사상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 누가? 정치하는 놈들이 이렇게 쓴 거지. 유교는 아까 말씀드렸죠. 공자님이 얘기하실 때는 다양한 것이 존재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 화이부동.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유가 없다고. 자유라는 건 어디서 생긴다 그랬어요? 정신적인 것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왜냐하면 자연적인 관계와 정신적인 관계가 있는데 정신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 속에 예속되어 있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혈연, 지연, 학연 속에서 무슨 자유가 있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항상 머릿속에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동양 논어 같은 데 보면은 오죽하면 이런 말도 나오죠. 신종추원이 민도기후이라. 신종추원이 뭐예요? 돌아가신 분을 상가에서 모시고 멀리 가신 분의 뜻을 잘 따르면 백성의 덕이 돌아옴이 두텁다.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증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후대 사람들이 주석을 달 때 어떻게 쓰느냐. 돌아가신 분을 상가에서 모시고 멀리 가신 분의 뜻을 따른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3년 동안 그 뜻을 어기지 않는 것이 효의 근본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편의 뜻을 바꾸면 안 되지. 남편의 뜻 따라야지. 여자가 아까 이미자 선생이 얘기했잖아요. 저게 여자의 일생이라고.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는 뭐냐면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자유가 없으니까 도덕이 없는 거야. 도덕은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윤리는 자연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에틱이라고 그러잖아. 그 자유로운 곳에서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내 마음대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생각을 못 하잖아. 세상에 대한 생각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식이 없는 거야. 지식이 뭐야?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나의 생각이 지식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지식하고 사실은 다른 거지. 지식은 안정된 생각이야. 예를 들어서 뭐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다.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생각 중에서도 보편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런 생각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단일화되어 있으면 지식이 없는 거야. 물론 그 사회도 지식은 하죠. 근데 그건 경험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과학도 없지. 병원과학. 그러니까 자유가 없고 도덕이 없고 지식이 없고 과학이 없어. 그럼 우리는 닫힌 사회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일본의 그 문명의 학문지계라 그런 사람들 다 이 얘기가 나온 거야. 그 대신에 이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이 얘기 하잖아. 여러분 들어봤죠? 극하고 현묘한 게 있다고. 현묘지도가 들어보셨죠? 현묘지도. 안 들어봤어요? 보세요. 여기 현 날 때 보세요. 이게 현. 극한 거 있잖아. 극한 거. 묘가 뭐야? 요거 묘. 요 묘자가 보면은 요게 계집여변의 자골소자죠. 조그만 여자애야. 얘가 나중에 뭐가 될 줄 알아? 왕비가 될지 왕후장상이 될지 어떻게 알아? 묘한 거야. 세상 일이라는 게.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너 나한테 잘해. 너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너무 묘하죠. 그래서 지혜를 어디서 구했다 그랬어요? 지혜를 어디서 구하죠? 신탁. 점 쳐야지. 지혜를 점을 쳐서 구하잖아. 그때는 이성 자체를 인정 안 하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성에서 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야. 옛날엔 계획을 못 세워요. 계획을 어떻게 세워? 다 바뀔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헤겔하고 칸트하고 헤겔을 나눠서 설명할 때 이 얘기 한 적 있었죠. 요거 이 가이스트 정신 이런 거 있잖아요. 정의 정신. 그래서 우리가 현묘한 도가 있다 이거. 이 사람이 이런 얘기 많이 써. 도를 알면은 좋다. 근데 여러분이 도사란 말 쓰죠. 도사. 네. 도사가 뭐예요? 사기꾼. 왜? 도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를 되게 만드는 사람이야. 이건 분명히 안 돼. 이건 도저히 이렇게 안 돼. 근데 걔가 따다다닥 이게 손을 치면은 딱 바뀐단 말이야. 이게 접시인데 이걸 어떻게 싹 하면은 이게 새가 되고 막 그래. 빵이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가능해요? 그걸 하는 놈도 있단 말이야. 마술이라는 게 이제 그 말하고 하는 게 그게 저거잖아요. 마가 꼈다고 그러는 건가? 그렇잖아요. 이게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되지 않는 거를 지금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우리는 마술을 또는 예술을 아니죠. 저기 뭐야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마법사를 높게 보잖아요. 마법사가 있으면 안 되지. 이성적인 사회에서 마법사가 있으면 그 사회가 돌아가겠어요? 반지의 제왕에서 오크가 밤낮 프루도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오크가 이길 수도 있잖아. 근데 오크는 왜 나쁜 놈이야? 마법사가 무슨 권리로 간달프가 무슨 권리로 오크를 막 죽여? 그리고 자유 경쟁을 했잖아. 이렇게 오크하고 인간을 경쟁하는데 거기 마법사가 왜 끼어드냐고. 다 사람은 똑같은데 어떤 마법사는 마법사끼리 사는 데가 살아야지. 깍두기는 깍두기 세계로 가고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 살듯이 이게 해야 되는데 같이 살면 어떻게 돼?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 사회가 아니거든. 근데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거예요. 아시아 사회. 여기서 차이와 구별을 모르는 아시아 사회 특유의 사유, 행위, 신념, 정서가 나왔다. 이렇게 한 거. 이거 왜 다 똑같아요? 왜냐면 닫힌 사회 속에서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상용 문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 그림 언어를 쓴대. 그림 언어인데 어른들은 무슨 말을 할 때 말로 하지 시를 갖고 안 하잖아요. 시라는 게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뜻도 많아요. 상용 문자가 뭐냐? 그림 문자거든. 어린아이들한테 일기 쓰라 그러면 못 쓰잖아.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용 문자는 유아적인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자죠. 우리 인간은 자모 문자라잖아. 이게 다 똑같아요.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효제관념을 이제 긍정적인 면은 있어요. 이게 아마 노약자 보호석이나 경로석이 우리나라에만 있죠. 딴 데 있습니까? 이거 있어요? 경로석. 아니 혹시 난 많이 안 돌아다녀서 모르는데 경로석이 있어요? 임산부 보호석도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있어요. 아니, 경로석을 왜 해야 돼? 노인을 보호하라고. 왜 노인을 왜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디세이블 그래서 핸디캡맨으로서는 보호해도 돼. 예? 나도 늙을 수 있으니까. 근데 경로는 아니지. 늙은 걸 뭘 경로를 해? 틀딱이라고 그러던데 요즘에. 하여튼 난 틀딱이. 그러니까 어른이 얘기하면은 이게 좀 좋은 말로 들려야 되는데 이놈들은 기호나 음성 체계로 들리는 거야. 이게 틀니가 딱딱딱거리는 소리래. 아니 나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어제 군사무소에 군청에 민원실 가가지고 내가 얘기를 할 때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 너희같이 이렇게 30대 40대가 이렇게 밖에 나가 일을 해야지 나같이 이렇게 몸에 병 들고 이런 사람이 괜히 참견하고 그러면은 나라가 망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옳다 그러더라고. 나는 걔한테 민원 때문에 간 거야. 그래서 걔를 띄워줘야 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살 때까지 살았고 갈 때까지 갔다.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몸에 병이 들어서 구호물자나 타러 왔는데 그러면 걔네가 그 구호물자가 어디서 나와? 젊은이도 일해서 나왔잖아. 그러면 그 돈 갖고 내가 받아 사는데 걔네한테 고마움을 해야 되잖아.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동네에 내가 사는 아파트에 있는데요. 내가 사는 아파트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매일매일 초인종을 눌러. 나가보면은 바닥에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야. 어?
내가 사는 아파트가 복도식이거든요. 위가 50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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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에 50가구가 살아. 근데 그 중에 뭐 사람도 안 사는 집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한 40가구 정도가 살아. 매일 아침마다 작년 아니야 올 초야. 매일 아침마다 돈을 띵동 넣으면 가보면은 10,000원짜리가 있어. 근데 사람이 심리가 이상하더라고. 이제는 그 시간이 딱 되잖아. 9시쯤 되니까 내가 9시 나가서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어. 그 이 사람이 돈을 10,000원을 줘. 주는 이유가 뭐야? 누가 줘? 아니 다 스토리를 다 들어야지. 미리부터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 자꾸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지. 그게 10,000원 줬어. 그래서 내가 일주일 뒤에 얘기를 했죠. 딴 동네 사람한테 야 우리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아침 9시만 되면 초인종 누르고 돈 준다? 그러니까 그래?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아니 진짜라니까. 그냥 한 번 와서 봐. 그게 와서 보니까 진짜거든. 그게 보름 정도 지났을 때 걔가 그런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왜 여기만 하냐? 딴 동네도 좀 해라. 이렇게 우리 동네도 와서 해라.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하고 했어. 그리고 한 40일 정도, 한 30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때 가더니 그 사람이 그냥 마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그랬죠. 내 돈 어디 있냐고. 그 이 사람이 나한테 뭐가 네 돈이냐. 왜 없지?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장애인 연금이나 이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내가 아까 의료복지나 또는 주거복지를 받아.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열심히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번 돈이야. 그런데 나는 그 돈을 받는 거야. 그럼 나는 걔네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받다 보니까 그게 내 돈인 줄 아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나도 사람이 교활하더라고. 내 돈 어딨냐고. 아니, 내가 그래서 군청에 가서 내 돈 어딨어? 그러니까 군청 직원들이 예? 무슨 돈이요? 아니, 정부에서 당연히 주는 돈이잖아.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근데 좀 아니 지금 우리 사회에 그게 있잖아. 이런 원인이 어디서 나와?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자 얘기.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어때?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 지금. 난 아름다운데? 뭐가 남자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봤으면 아름다울 수 있지만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좀 그래. 아닌 거. 여자의 일생. 여자의 일생은 저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같잖아요. 예? 그지 같잖아 노래가. 가사가. 아, 이미자 그 노래. 당시 그때는 뭐 그게 정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세대가 바뀌니까. 저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마음속에서 야 진짜 좋은 세대. 저게 황금 시대, 요순 시대구나. 그때 이러면서. 좋았지. 네, 그런 시대가. 좋았지. 그런 사회가 지금은 아니야. 실제로 그런 사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할 때 여성 노동, 그 생산직 노동, 비정규직 노동 착취하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 거예요. 자, 이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규직, 사무직, 선생, 남편 이런 사람들이 해줘야 돼. 근데 안 해주잖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차별의 상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어. 그래서 내가 효제 논리가 나쁜 게 아니야. 그걸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반대 주장이 무논리적으로 횡행하고 있죠. 어떻게? 가족을 타파하자. 늙은이 타파하자.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노인들을 틀딱이라고 욕하고. 남자가 무슨 죄 졌어? 왜 남녀 차별을 해? 여성가족부 만들어서 갑자기 남자가 여자 얼굴을 쳐다봤어. 그랬더니 걔가 기분 나쁘다고 나 신고했어. 성희롱이라고. 내가 성희롱 당했어요? 직장에서 제일 위험한 게 성희롱이야. 그거는요, 성희롱이 딱 당하잖아? 그러면은 얘는 낙인 찍혀버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성희롱이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악독한 범죄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엔 정조관념이 강해요. 정조관념이 강하다. 그게 효제 사상에서 나오는 쪽에는. 정조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는 대접을 못 받아.
그러니까 남자한테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건 정치인이건 두 가지 죄를 범하면 걔는 절대로 회생을 못해요. 다른 건 다 괜찮아. 두 가지는 안 돼. 그게 뭐냐? 첫째는 여성 문제. 그거 성. 두 번째는 뭐죠? 땅 투기. 땅 투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균평사상.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야지 재산이 많은 게 왜 죄가 돼? 국회의원 중에 재산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500억의 재산이 있대. 그 사람 왜 욕을 하냐고. 왜 부자 욕을 해요? 부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추정.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 다 똑같이 살아야 돼.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없이 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상한 생각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뭐가 나오냐면은 여성 평등이 어떻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막 나오는 거야 지금 이게. 우리 사회 지금 보면은 이게 되지도 않는 이론을 갖고서 사회를 막 나눠놓는 게 많잖아. 다 분열시켜 놓고, 그리고 그렇게 분열된 그 사이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돈 버는 놈도 있어. 권력을 누리고. 그래서 지금 갈라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남북 문제 같은 거라든가, 남북 문제 같은 거 마찬가지. 지금 주사파니 그런 게 어딨어 지금. 근데 다 그런 얘기 버려놓잖아. 이게 왜 그러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회를 해서 아까 얘기했고, 아까 스톡홀름, 내가 친일과 반일 있죠. 이거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이거 내가 다음 시간에 스톡홀름 증후군 갖고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친일하고 반일이 왜 생겼는지. 지금 친일파도 희생자고 반일하는 사람도 희생자야. 우리의 적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이 스톡홀름 증후군을 갖고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효자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덕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좋은 서사인데. 제가 논어를 강의하면서 항상 그 머릿속에서 와닿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사회에 나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 같아요. 하나는 아까 유교 사상이 있잖아 그랬잖아요. 유교 사상, 그 전통적 가치를 무조건 따르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요새 노인들이 그렇죠. 노인들이 그렇잖아. 옛날이 좋았다. 옛날로 되돌아가야 된다. 옛날 것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러. 태극기 부대라고 많이 그러지. 노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몽상 속에 사는 거거든요. 4차원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요새 유사 종교들 많이 나오죠. 신흥 종교들. 원래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이런 것이 이제 정통 종교예요. 근데 거기에 말고 유사 종교들이 많이 나와요. 뭐 많죠. 뭐 중산 뭐 그것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난 침례교도 그렇다고 보는데, 침례교도 그렇고. 대신지교회. 그렇죠. 다 그래요. 그런 게. 그 다음에 무슨 뭐, 난 이거는 내가 이거 얘기하면 이제 그 스님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는데, 법정 스님, 아니, 법정 스님 말고 법륜 스님이 얘기하는 그 수행 있잖아요. 마음 이거 다스리는 거. 난 이것도 유사 종교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템플스테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요새 무슨 뭐 해인 뭐 해가지고. 바닥에 있는 거 이런. 예, 바다가 그런 거 하는 거. 이게 다 유사 종교인데, 이게 왜 나오느냐. 이게 왜 나오는지도 우리가, 내가 이것도 이제 글 써야 돼요. 저도 강의를 내가 하게 되면 이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4차원의 세계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적 수용은 옛날이 좋았다. 근데 옛날이 좋긴 뭐가 좋아. 근데 옛날이 좋았다는 것을 유사 종교 형태로 만들어내요. 근데 옛날에 좋았다는 거는 이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비판의식이 없는 거야. 그냥 막연한 감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까 여자의 일생, 참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근데 지금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거든. 근데 저거를 돌려놓는단 말이에요. 돌려서.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신도 수는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전체 종교인의 수는 줄어들지 않아. 늘어나.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사종교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빠져나가죠? 그건 우리가 따져봐야 돼. 근데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 쪽은 어떻게 보면은 계몽주의 시대를 살아간 종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계몽을 거부하거든. 이쪽은. 쟤네들은 판타지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 것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이것도 문제야.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널려있는 이념적 시간적 환자라고. 옛날 거는 봉건적 사회는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시간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고 잘못됐다. 이게 시간이 이거죠. 이거야. 시간. 그죠? 시간 하는 거죠 이게. 죽은 놈하고 하는 거, 그 증상. 이게 뭐냐면 시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전통사상은 죽어서 오늘날 사회는 안 맞아. 지금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고 이게 사람다움의 근본이라 그러면 저기 젊은이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친구들 저기 젊은 애들 중에서 어른들한테 한다고 하면은 좋아해? 도망가지. 이렇게 같이 사는 경우도 많은데 요새 젊은 애들이 오죽하면 경로석을 만들었겠어요. 이게 왜 만들어? 경로석이 어딨어? 경로석이 없다면은 그냥 스스로 알아서 양보하고 양보하는 거잖아. 경로석을 지정하는 나라가 어딨어? 그만큼 경로의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산부석을 만들고 당연히 임산부는 보호해야 되죠. 왜 보호해야 돼요? 아기를 보호해요. 이렇게 세금 많이 내서 레이디 퍼스트가 뭐 어디서 나왔는데 그게. 나는 유럽 중세로 해보세요. 임산부는 뭐야? 영주가 봤을 때 세금이잖아. 한 놈 더 나오면 세금을 더 건널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노예를 결혼시키면 안 돼. 노예가 있죠. 결혼하고서 애를 배잖아. 그 애를 낳잖아. 6년 동안 일을 못 시킨다고. 애를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노예는 새끼를 뵐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쓰다가 버리고 또 잡아오면 돼. 이게요. 지금 안 그런 것 같죠? 사람이요. 기업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기업에서 월급 제대로 줄 때 연봉 계약을 하는 데가 그렇잖아. 돈 안 주려고. 똑같은 거지 뭐 있어. 하루 일당 좀 깎으려고. 지금 최저임금 보세요. 그 1,000원, 2,000원 갖고 싸우잖아.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뭘 더 받느냐?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봐. 완전 노예 계약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요. 돌려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면 시간증 환자라는 게 옛날 건 다 죽어버렸어. 근데 그거를 좋아하는 거야. 그거 좋단 말이야. 나도 그래. 노인네들. 나도 시간증 환자야. 2년도. 옛날이 좋아. 아까 여자의 일생 보면서 저런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인데 내가 우리 마누라 때문에 미친다니까. 내가 요새 여자 때문에 미쳐 내가. 이게 말이야. 회사하고 집에 가면은 내가 글쎄 말이야. 어떤 80 먹은 노인네가 내가 집에서 잠을 자는데 말이야. 마누라가 날 발로 뻥 차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뭐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다 산에 가자는데 왜 너 집에서 자냐 그런다는 거야. 내가 미쳐. 옛날에 그래서 여자 일생을 틀어드렸더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말이야. 이런 시간증 환자들이 세상에 많다고. 이거 나도 그래. 나도 그래서 애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야 서류 좀 보내자. 그러면 네 벌써 이거 아니야. 네 그러면 좋은데 전화를 안 받아. 알아들으시네.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카톡을 보내도 안 받고. 아니 그건 일자가 계속 써 있어. 안 받아.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뭐 전화 오든가 아니면 안 오든가 이래.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렇더라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요양보호사가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다 해. 요양보호사가 무슨 일 생기면 요양보호사한테 먼저 생각하지 자식한테 연락 안 해요. 옛날하고 다 변했다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어. 내 저놈을 때려 죽여야 돼. 죽이고 싶어. 그럼 옛날에 어떻게 돼요? 친구가 도와줘. 요새는 변호사 시키든가 아니면 깡패한테 돈 주고 하잖아.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다 친구들, 가족들 그렇게 했잖아. 몸이 아팠어. 몸이 아프면 요새 옛날에 병원에 잘 안 갔죠. 에이, 우리 집안에 의사가 있는데도 우리 할머니는 무당 불러다가 붙었다니까. 아휴, 내 어릴 때 이제 몸이 아프면은 작은 아버지나 이렇게 동네 아저씨한테 와서 진단하는 게 아니라 무당 불러다가 붙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 다 해서 그 장독대 있잖아요. 거기다 물 떠놓고 절하라 그러고. 아, 내가 미치겠더라고. 내가 나도 절했어. 근데 할머니가 하라니까. 근데 어린 나이에도 절을 잘하면은 동생이 병에 낫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내 동생 좀 안 아프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뒤에 장독이 날 보고 그랬을 거야. 이런 일어난 놈 그랬을 거야. 아니 집에 의사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찬바람 쐬면 병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데리고 와가지고는 귀신 들렸다고. 복숭아 나무로 복숭아 휘철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때리고. 귀신 쫓는다.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세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거예요. 이건 아시죠? 얼마나 문제. 아니면 좋은 것만 쏙 빼서 할 거냐. 이게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는 사상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 좋은 거를 오늘날에 되살리면 되지 않느냐. 그게 뭐냐? 사상만 쏙 뺀다는 얘기예요. 이게 관념의 유의야. 아까 제가 에스테틱스 애티튜드란 말 썼죠? 미학적 태도라고, 미적 태도라고 이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는 정신은 진짜 좋은 거 아니냐. 그 생각만 싹 따오면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 하죠. 전통 사상은 다 버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는 그 좋은 것들을 딱 따와서 하면 안 되냐. 그러니 많이 하잖아. 전통 사상에서 좋은 것만 취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합리적 사고는 근대 사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전근대 사회에서는 합리적 사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연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구분했을 때 지연, 혈연, 학연에서 일단 해방돼야 돼요. 그건 무조건 해방돼야 돼. 그 다음에 닫힌 사회에서 개방이 돼야 돼. 인간이 평등하다는 게 실현이 돼야 돼. 그래야 합리적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도 우리는 유학을 얘기하면서 옛날에 좋은 것만 취하자 그래요. 아까 내가 증자 얘기할 때 신종 추원했죠. 부모에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제사를 잘 지내고 돌아가신 분을 잘 따르면 백성들도 돌아온다고. 근데 그거를 증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부모를 끔찍이 생각하고 훌륭한 분을 끔찍이 생각하는 거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이야.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백성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뜻은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장 해석한 게 보면은 제사를 잘 지내고 부모님의 뜻을 잘 따르면 사람들이 너를 효자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니까 신종추원의 민도기후이라 이라는 말은 뭐냐면 돌아가신 분의 제사를 잘 지내고 어른 멀리 가신 분의 뜻을 잘 따르면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에 호소하면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바에 호소하면 백성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잖아.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수습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김자진 장군의 그 상가지 가보세요. 거기 가보시면 거기 큰 비석이 있거든요. 거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글을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장군의 맨 마지막에 장군의 뜻을 추원하나이다. 멀리 가신 분의 뜻을 쫓는다는 거죠. 추원. 그렇게 그런 분을 쫓으면은 사람이 온다는 것이지 그게 무슨 제사 지내고 장례 절차 잘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전을 한번 재해석하고 이렇게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게
저는 오늘날의 유학 사상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 부수고 다시 세우자, 다 때려 엎자. 이게 여성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추석 때 같은데 명절 때 가면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것만 우리가 빼내면 안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적 수용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적 수용은 거의 없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유사 종교들이 왜 유행하는지 제가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한 건 있거든요. 사회철학적 입장에서. 아, 이게 할 거는 많은데 이건 나중에 이렇게 안 되고, 이건 1시간 한 2시간 해야 돼요. 2시간. 그러면 요거는 이걸 할 수가 있고, 종교단체에서 저한테 이런 걸 제안이 온 적이 있어요. 왜 신도가 줄어드느냐, 교회나 이런데 그 신도를 늘리는 방법이 뭐냐 있어요. 근데 교회 자체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유사종교로 가면 돼요. 유사종교로 가면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거예요.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건 이제 뭐 저런 거고, 나중에 칸트적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이게 논어에 있는 말이에요. 학이 불사즉 망이요 사이 불학즉 태라. 이게 화장실에 갔던 이런 거 많이 붙여놨대. 이게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고, 배우기만 하고 그 생각하지 않으면, 반성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고, 생각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거 독단에 빠진다는 거죠. 생각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독단에 빠지고, 남의 말만 듣고 자기 생각이 없으면 이건 좀 주체성이 상실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학이라는 것은 연구하는 거고, 사라고 하는 건 추사색을 말해요. 추사색. 그래서 학이불사즉 망이요 사이불학즉 태라. 이게 논어 위정편에 들어가 있어요. 논어 위정편에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 사는 겸비해야 된다. 이 학과 사가 같이 돼야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임능홍도요 도불홍이니라.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 사람 나고 도가 났지 도 낳고 사람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은 깨질 수가 있어요. 전통은 바꿀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나의 마음에 안 들고 나의 정서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저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짐승은요, 몸이 아프면 그냥 깽깽대다 말아요. 근데 사람은 왜 몸이 아픈지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책으로서의 병원을 짓고 약을 개발해요. 그걸 반성적 사고라 그래요. 반성적 사고. 그래서 우리는 반성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돼요.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진보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안에는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 안에는 모든 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프로타고라스 명제도. 인간의 안에는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신의 안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신탁을 한다든가 제도에 의존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갖고서 이제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제가 그 친일하고 항일 문제 있잖아요. 도대체 친일파하고 항일파가 왜 생겼는지 그건 잘 모르시죠? 네? 그 친일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그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혹시 스톱 그거를 가지고. 근데 그거 하려면 이 백판이 있어야 돼요. 백판? 아니 없어도 말로 해도 되긴 돼. 테이프를 통해서 요거를 통해서 해도 되는데, 다음 주에는 그걸 갖고서 한번 하면서 올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다른 것도 괜찮아요 이거. 네. 대표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 오늘 너무 많이 깨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 준비를 좀 해야겠어요. 네, 그런 준비하시고. 네. 친일파가 왜 생겼는지 또 원인을 찾으시면 또 좋지. 근데 효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참 좋은 사상인데 우리의 전통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걸 왜냐면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소방관이에요. 내가 소방관인데 아침에 내 부인이 없어. 딸하고 둘이 사는데, 어린 딸하고. 그냥 어린 딸을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내가 이제 출근을 하는데, 딸아이가 아침에
학교 문 앞에 들어가다가 어떤 차한테 칙 치였어. 그 병원에 실려갔는데 지금 생사가 갈림길에 있대. 근데 회사에 딱 들어갔더니 그 연락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갈라 그랬더니 비상이 걸렸어. 지금 어디서 산불이 나가지고 다 출동을 하라는 거예요. 건물에 불이 났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딸한테 가야 돼요? 분리 가야 돼요? 딸한테 가야 돼요? 화재 현장으로 가야 돼요? 고민스러워. 근데 저 같으면 딸한테 갈 거야. 딸한테 가요? 걱정할 수도 있잖아. 불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유럽 애들이 봤을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유럽 애들이 봤을 때. 그 딸한테 안 가서 걔네들. 그렇지. 네. 현장으로 현장. 가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거라는. 유럽엔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한테 굉장히 아침 드라마 보면 쩔쩔매잖아요. 잘 대해주잖아. 근데 이제 북한 여성들한테 왜 탈북을 했냐 그랬더니 한국 남자들이 여자한테 잘 대해준대. 여자한테 잘 대해준대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여자한테 고분고분하잖아요. 근데 외국이나 일본이나 거기는 안 그렇대요. 근데 하여간 효제라고 하는 관념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세요. 그렇게까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안타까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더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